예, 반갑습니다. 2024년 8월 오늘 13일 우리 상주 우리 그 샤인마스켓 송경식 맹장님 농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맹장님 오늘 먼저 제가 현황을 말씀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올해 그 문제점을 많이 체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면제는 됐구나, 아쉽고. 이게 지배인 1차는 출자되고, 2차는, 올 40리터에 지배인 하나, 지배인 10개, 젓거리 하나. 그래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리터 아니 40리터입니다. 원래 40리터입니다. 40리터로 두목을 쳤어요. 또 안 치고. 그럼 질총을 써봤잖아요. 아니요. 약줄. 질총이 하면 맨날 칼로 된 게 아니라 약 밖으로 된 게 아니라. 와품무기로 그냥 딱 해놓고 200리터 해놓고 그냥. 그래도 인건비 대비 많이 싸고 2차를 그렇게 하신다고? 네. 1차는 2차는 춘자라고 간판에 딱 찍었고 최선 안 최선. 그 부분에 한번 상대해서 왜 했는지. 이게 오늘은 이제 제가 손이 노는 눈이 많았었어요. 안 나왔는 눈. 남자 눈이 많아가지고 그거 좀 깨운다고 오늘 이자까지 손을 딱 밀었거든요. 전체할 때. 그러니까 손이 들쑥날쑥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은 춘자를 누가 한번 꺼내보긴 한번 찍어갖고. 근데 또 뭐 찍었는데 땡기는 건 또 원없이 땡겨요. 영양을 받는 거는 또 똥꼬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는 40리터에다가 젓거리 한 개에다가 지배인 10개에다가 공격군무를 싣고. 그러니까 일단 전체 밭대기 하루 먹었다 다쳐요. 그럼 뭐 사람 5명씩 찍어야 돼. 먹었다 그리고 기미는 몇평 땅 보고 21다시 하고 성장이라고. 단 한 번에 하니 그거는 20일까지보다 많이 못해요. 요게는 21다시에 요게는 그 성장에는 18에 79, 요는 13에 88 들어갔거든요. 근데 모선은 단 한 번에 하니 그랬는데 여보다 훨씬 못해요. 이게 샤인에는 뭐 한 번에 아리코가 안 맞다고 보고 해야 돼요. 한 번에 가는 건 조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많아요. 조비도 있고 다만농도 있고 농협도 가만 있고. 근데 이제 아들 코팅 비료가 있어서 이 아들이 생길 때 안 먹어야 되는데 아들은 코팅 이제 못 먹잖아요. 안 먹은 게. 그렇게 안 맞지 싶어요. 이게 뭐야 20일까지 했는 거하고 단 한 번 했는 거하고는 저기 그리고 20다시 지금 안포에 요소 한 번 섞어서 4번 간주하고. 둘둘둘에 요소 한 번을 샀습니다. 네. 딴 사람들은 뭐 3일을 쓰고 이러는데 3일이면 가격이면 알싸잖아요. 요소 다 들어가고. 뭐 비율도 비슷비슷한 거고 요소가 안 들어가네. 근데 요소 안포에 20, 한 포트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간주 한 번씩 하고. 그러면 물 500리터에 그걸 한꺼번에 다 먹으니까.
비료 붓고 바로 물 넣어요. 그러면 한 통 받으면 다 넣어. 이제 20까지는 끝났죠. 20 끝나고 이제 뭐야 5에 뭐 15나 40 이렇게 되는 거. 가리면 하는 쪽으로. 30도 이렇게 되면 그거 들어갈 잡히는 거. 그거는 넣어도 안 탑니다. 지금 제로 타면은 물포도 될 가능성이 많죠. 이게 빨리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질소진 많은 건 꺼내야 되고 저같이 늦게 다른 사람들은 뭐 파늘 한 20일까지는 넣어도 되고 작년에 내가 9월 20일까지 엿을 넣어봤거든요. 근데 당이 너무 늦게 올라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보면 밀소가 좀 많이 왔어요. 엽소가. 그 알은 큰데 이 카렐라가 걱정도 되고 상황도가 따라가고 그 다음날 보면 또 타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조금 버무를 좀 못해요. 뭐한 것들은 한 가지에 이 판단 가지고 다 타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송이 수는 57,000장. 그쪽 가서 2,800장. 평강 송송. 그 적심을 한 번 했어요? 끝순 계속 안 나옵니까? 끝순 딴 것도 별로 없는데 가셔야죠. 계속 나와요? 계속 가야죠. 너 죽고 나 죽고. 계속 가는데 왜 끝이 까는 흔적이 별로 없는데요? 아, 이거 뭐야. 억제제를 안 치고 숨을 담으면 막 머리가 커지고 손도 여기도 아프죠. 비비가. 예. 서너 따고 가시기로 한번 파요. 팠어요? 예, 한번 파고 안 판 것들은 조금 굵잖아요. 이게 손이 아픈 게 이제 못 파고 가시기로 파내고 올라오면 또 손을 까고. 억제제 치면 손이 많이 안 올라와요. 10개 하나 정도. 나왕도 되고 몇 가지가 있어요. 에리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수출 보낸 사람들은 정말 안 된다 하더라고요. 모르면 수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시장국 내려고 박스 주문해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지금 우리 맹장님 작년하고 송이 여림은 그 개수는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가요? 우리 봉지 싼 양. 작년보다 만성이 적죠. 아, 만 개가 됐다. 여기가 34,000장 작년에. 예. 여기가 33,000장. 근데 올해 여기가 딱 만성이가 차이나요. 아, 이쪽이 적게 달렸다, 그죠? 올해 24,000장. 아, 여기는 정상적으로 착가됐고. 올해는 천송이 적고 작년에. 예. 그러면 송이 크기는 어떻습니까? 작년대로 많이 큽니다. 그러면 결국에 생산량 같단 말이냐는. 그렇죠. 30%만 통이 커져도 예. 작년 대비. 그리고 작년에는 알이 작은 게 너무 많았었고. 그걸 작년보다 올해가 안 나면 이제 바쁘기도 하죠. 그럼 올해 지금 현재 어떤 보기에도 옆 상태가 이게 요쪽 가까운 이 밭은 두껍거든요. 네. 예. 근데 비료는 여기 훨씬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비료를 많이 먹었는데도 타고 이렇게 그래도 또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다도 줘야 되겠게. 그러니까 여기보다가 한 3분의 1은 더 먹지 싶어요. 여기 3번 주면 여기는 5번 줘요. 22일이라고. 뭐 배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밭 조성한테 대비가 속에 안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장질하지만 여기 내 거라고 신경을 좀 많이 썼고, 예. 소금 갖다가 놓고, 폭폭 뒤집어 가지고, 로타리 치 말고, 저 뒤집었으니까. 근데 얘는 땅도 안 뒤집은 상태에다가 그냥 전타로 갈아갖고, 비료 뿌리갖고, 그냥 심은 거고. 근데 속에 대비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은 비료 흡착력이 떨어진다 그죠? 그렇죠. 여기는 수몰 올 때 콩나물 같이 올라갔어요. 순장 땡기면 그냥 부풀어져. 근데 여기는 그냥 뭐 마음대로 땡기고, 여기는 물도 뭐 3씩 4씩 분겨가지고 잡 땡기고 이랬거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손도 지금 이쪽에가 훨씬 낫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는 그 비료를 줘도 비료판이 잘 안 받아요. 그건 또 이쪽에 하우스 이쪽하고 이쪽은 높낮이는 어떤가요? 이거 높낮이가 30cm 차이 나죠. 이쪽이 높습니까? 이쪽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높고 네, 이쪽이 낮고. 내년에는 30cm 덜을 잡지, 전차기고. 그럼 온도 값이 여기 하우스 여름에 환경이 안 좋다는 소리죠? 그렇죠. 여름에. 예, 바람도 뭐 아예 일절은 저 들어가면 손가락 들어가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쪽에가 여름 엽이 환경상 견디는 온도의 한계치를 넘었다는 거죠. 많이 예. 타 죽을 정도니까. 해마다 단계. 그게 반복됐다는 거죠. 예. 그 반복이 누적이 되면 그게 생산량이 약간 조금 줄어드는 건 어떻습니까? 그 포도도 먹으면 맛도 없고 싱그럽고 또 그런 차이도 있고, 뭐 양은 그 전에 다 키워놓은 게 요 속에는 다 크게 당이 문제지 알 크기는 문제가 안 되겠고, 저희는 남들 키울 때 소 키울 때 한번 10장이면은 많은 게 10장이고 11장이지 적은 건 8장도 있고 이거든요. 7장도 있고 마디 긴 건 7장이고 보통 9장 10장인데, 이게 남들 소 키울 때 저희는 알이 먼저 크기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뭐 13, 뭐 13장 더 키우면 아니, 우리 보통 기술센터나 이런 교육할 때 이파리가 최소 12장은 확보하라고 얘기하는데 8장, 9장 가지고도 당이 올라요. 당연히 오른쪽 동서를 짓고 이마에 달는 거 제가 당하는 것도 뭐 알라요. 표를 이마에 달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12장을 최소 확보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13장, 14장 갔어요. 근데 장마철에 녹이 와가지고 다 농하고 그다음부터 제피까지 녹이 되면 제피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안으로 2장도 타먹고 6장 갖고 농가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마 꽃 안쪽으로 전부 다 이파리를 넣었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니요, 지금 아들이 잘라가지고 공간이 있으면 끝에 입은 키워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입은 작고 마지막 입은 큽니다. 아들도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자리가 공간 확보가 되면 입도 키워요. 예. 공간이 없는 데는 말아갖고 깔때기처럼 딱 해서 물 받을 정도로 오고 올리고. 근데 올해는 염소가 와가지고 끝잎을 지키려고 그렇게 버릇에 2번 치고 나왕 2번 치고 아직까지는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가 보면 농인이 또 살짝 갔다 오고. 옆에도 우리가 안 다니고. 지금 우리 맹장님한테 올해 일어난 일 질병이라든지 우리 밭에서 일어난 일을 질문해가지고 답을 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봄에 하수 정리하기 전에 콩 피기 전에 나왕을 치세요. 네. 나왕 치세요. 그 나왕을 치니까 이 알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근데 나항도 농도가 문제죠. 이거는 물 500에 4병 탔거든요. 저희는 몇밭 타요. 병반 탔어요. 이게 그것도 나왕도 파는 집에 가면 5병까지 들어갈게요. 예, 5병 하는데 저는 500에 4병을 탔거든요. 그 5병을 탄게 이 축광거리가 안 늘어나요. 축광거리도 안 나고 알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알 속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오늘은 춘자 찍으면서도 지베린 춘자 찍었거든요. 다 한 번에 한 방에 다 나가. 예. 근데 그거를 찍으면 춘자가 파는 사람이 나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세대기 저는 너무 좋은 게 안 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왕을 쳤죠. 근데 나왕을 치고 난 게 이게 좀 덜 늘어나요. 아무래도. 예. 네. 다른번에 지빈 한 게
배우면 상주예요. 대단히 비싸게 받습니다. 비싼 거 인건비 대비하면 사요. 한 번에 지금. 그 오리티에 8만 원이라 하던가. 저희 10만 원 주고 샀어요. 이것도 지금 뭐 얘는 10만 원 주고 사고 저희는 물 작은 거 있죠. 지금 저거 새벽 프로. 그 내년에는 한다고만 만약에 대피를 하면 2리터짜리 대피를 하면은 그다 섞고도 무방하기 싶어요. 저는 그걸 제조하는 분 배웠거든요. 네. 그리고 온도가 천장은 지금 온도가 20도 이상에서 찍어야 돼요. 그거는 한 계산 안 해보셨죠? 네. 그거는 근데 찍고 그거 제가 원래 그 실험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워서 하는 거하고 이제 그 제조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했거든요. 근데 꽃이 한 밑에 뭐한 70%, 80 밑에 안 피는 것도 한 거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같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전은 전체 밭에 꽃이 한두 개 왔을 때 예? 그때 찍어야 이게 주가거리가 잘 나가요. 꽃이 50% 왔을 때 찍으면 그걸 이제 기록을 해주세요. 여기 나와. 50. 네, 나와는 이렇게 돼 있으면 물 500. 이게 춘자 찍는 사람은 세대를 너무 세게 가지고 말아서 먹고 싶어요. 내가 해봤을 때는. 그래 나와는 치지 말고 꽃이 한두 개 왔을 때 춘자를 찍으면 이 별로나요 주간거리. 주간거리. 근데 제가 이거 그 제조하는 거는 그 꽃이 60% 이상 폈을 때 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파는 사람들은 60% 70%다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 찍어야 안전하거든. 아니 파는 거 말고 저는 이제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한두 개 왔을 때 찍으라 해요. 계속 해본 사람들은. 파는 사람들은 50% 60% 이상 왔을 때 찍으라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전체한테 꽃이 한두 개 왔을 때 찍으라 하고 꽃이 안 와도 그 찍으면 아무리 상관없어요. 사장님 뭐 전체적으로 꽃이 이쪽으로 되진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걸 기존 우리가 지금 처리할 때는 꽃이 다 피어있는 다음에 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춘자를 찍으면 열매 달리는 그 네 가지 부분 있죠. 그게 잘 떨어진다고요. 그 말이 많이 좋아요. 욕심이 박혀야 되잖아요. 가위를 똑 대면 길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엄청 짧아진다. 그럼 뭐 동생이 와가지고 나왕 찍었던데 조금 안 길어지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오늘 뭐 따봐야 될 끼고 따가기 싫으면 해봐야 될 끼고 그 상황이에요. 이제 나왕은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요. 이걸 한번 알 속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나왕은. 예. 괜히 꺼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바쁜 사람들은 뭐 세택이나 대만 한택이 쳐놓고 좀 너긋한 데 농사 따라갈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데는 뭐 만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되고요. 4,500개 넘게. 저런 사람들은 나왕 안 찍고 그냥 안 치고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딴 분은 올해 더위 때문에 그 알이 크기나 그 변화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변이 밥만 드시라고. 1차에도 춘자 찍었는데 묻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도가.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사게 되면 이제 대표는 한 개 추가해가지고 타고 무방할. 우리가 보니까 같은 나무에서도 불포도가 생기는데 연노충이 갖고 생기더라고요. 지면이 강한 건 생깁니다. 저희는 원래 2차는 안 굳었어요. 2차도 똑같이 했는데 굳은 거는 내가 그 춘자를 갖고 와갖고 실험한다고 한 3m씩 요 앞에 여기 들어가 있고 있죠. 가스통 있는데. 춘자라는 건 저희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춘자라는 게 뭐예요? 지배림요. 그래서
한 방에 찍는 거. 한 방에. 네. 이렇게 꽃이 앞에서 뒤에 담는 거. 거의 종이가 지금 3번 찍은 거예요. 찍게 잡혔죠? 종이 3번 찍은 거예요. 손자는 2번 찍었어. 실험한다고 찍고 그 다음에 아줌마들이 그냥 싹 찍고 지나가고. 이 차를 한 방에. 네. 저희는 그러니까 집안이 10개에 덕거리 하나에 물 40. 네. 그렇게 덕거리는 비싸잖아요. 덕거리는 비싼 게 뭐야 그다음부터 한 개 8,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건 오들이다. 2차 치는 거. 뭐 여러 가지고 이걸 돌리면 어깨 퍼주고 돌리면 쏘고 이래요. 그거를 그러면 손 밑에서 이제 쏘면. 아니 그냥 이래 흔들고 지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 보고할 이쪽에 나오는 거야. 뭐 사장님 지변인이 보다리 먹어야 돼요? 몇 가지가 먹어야 되죠? 뭐 포도는 아주 주도 돼요. 그 속에 보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배는 이 공간에 찍는 건 찍는다며요. 그냥 그걸 아쳐도 되게 치면 돼요. 이거 1600평인데요. 한 2시 되면 끝나요, 혼자. 앞 3개 놓고. 그냥 막 쫓아가면 되지. 그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러고. 빠지는 게. 여기 진짜 바다가 빠진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고 한 번 더 치고 지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2차 진행을 할때 최초에 올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저거 있으면. 거기 딱, 아니, 그 농협방에 갔는데요. 10리터 통 있잖아요. 저기다가 저 노즐을 끼안하고 파는 거라, 집에 비누로. 저런 거는 동네 분들로 치면 안 되겠나. 나 같은 경우에는 밭에 다 깔려 있을게. 멜빵 딱 해가지고 골백 던지 딱 띄고 혼자 댕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밭 함께. 이쪽에 하나 깔리고 이쪽에 하나 깔릴 수 있게. 수출하게 첫 번째 가서 갖다 놓고, 이쪽에서 저 갖다 놓고 끝이잖아요. 힘든 자리로 하면 맨날 와서 또 약탕을 부어가야 되잖아요. 90원이면 계속 치고 가는데 뭐. 그러니까 SSL에다가 타요. 네. SSL 타가고 동네 분목 이거 거북구만 담가면 바로 가잖아요. 돈도 깨끗하고. 통하고 좋고. 뭐 일반 통 비워야 되지만 그거는 뭐 노즐로 사건 들어가서 삭비 안 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말로만 타면 거지. SS기 도구용 SS기에 이렇게 단발이 구워놓고 한 사람 꿀을 하고 한 사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다가 장치돼 있어요. 낙조밭으로 발라서 호스를. 그런데 이제 멜빵 딱 내고 꼬리 딱 걸고 혼자 끌고 가면 참. 부문기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지배린 한 개 한 개는 안 남긴 게 있는데 부문기 살펴보면 다 한 방에 정리된단 말이잖아요. 그래. 한 방에 정리되고 안 틀어도 돼요. 이게 노즐만 간격만 잘 맞추면 오래 있으면 아예 물이 흘러요. 근데 어느 정도 속도만 맞추면 안 부어도 돼요. 2차는 불어야 되잖아요. 뭐 이거는 그냥 저희는 안 불었어요. 농도만 만들었지. 그럼 2차 지배린의 요거는 혼합 비율은 어떻단 말이지? 2차에 거래했단 말입니까? 1차에 거래했단 말입니까? 1차에는 단 한 번에 했고요. 단 한 번에 해야. 천자. 춘자는 물 해석 비율이나 담가서 나옵니다. 담가서. 네, 이거는 담갔습니까? 아니면 그걸 담갔죠. 이게 춘자는 담금을 했고. 네.
그 다음에 2차는 약을 쳐버렸고요. 동력으로. 동력으로. 그럼 그 요렇게 40m 10개 요 정도 비교했습니까? 요걸 가지고 큰 탱크에 타가지고 약대를 쳐버렸어요. 약대 노즐이 그럼 부드럽단 말입니까? 그 전용으로 나옵니다. 노즐, 디베린 전용. 네. 전용 노즐을 해가지고 요거 물 400리터 디베린을 100개를 해야 되는 물 400리터면 디베린 100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디베린 인건비가 싸다는 거죠. 그 거리가 지금 한 3만 가죠? 도달커는 지금 한 개 8,000원밖에 안 가잖아요. 그럼 한 개 값이면 도달커 4개 써주잖아요. 한 개 값이면. 요거나 더클이나 도달커가 많이 싸거든. 요거나 더클은 몇 개겠죠? 요거는 오더면 안 뭐. 한 개. 요거는 가격이 싸다는 거죠. 뭐 8,000원. 요거는 8,000원. 요거는 3만. 요거는 3만원. 가격이 3배도 넘네. 4배들. 4배에. 여자급 가는 게 저게 지들이 그 중국 사이즈야. 아닙니다. 그 거리 잘 잡혀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물도 또 배 타죠. 이렇게. 뭐 담그는 거하고 약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 여자분에 가는 건데 아까보진 않았잖아. 작년에 담궈봤잖아. 그러면 도자기 쓰면은 그거 차이가 많이 나요. 자동차 때도 저거 쓰는 게 안 돼. 그렇지. 우리 인건비가 하루 13만 원씩 해가지고 뭐 내면은 투여해야 될 게. 쓰는 양이게 요한테 250가구 다 쳤거든요. 250가구 다 치면 5개 아닙니까? 그럼 지배진하고 다 해도 10만 원 안 들어가는데. 1,550원. 그럼 저런데 1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나왕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 나와는 그 영락 잔류 검사에 그 잔류가 나온대요. 수초를 만든답니다. 선생님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시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시비는 보면 이제 그걸 할 때 그럼 21-17-17- 그거 백성당 9포 정도 안포, 안포 성장의 안포. 그거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21-1포의 성장의 안포. 성장에 네. 18- 질소가 좀 약한 데는 18- 넣고요. 조금 세다 싶은 데는 13- 넣는 거예요. 18에 79 있고 13에 88 있고 이렇게. 아니 보면 지금 이제 바꾸래. 지금 이끼가 많이 끼가 있는데. 지금 인산들이 높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높아도 먹을 거 먹고 남는 건데 뭐 못 먹는 게 돼요. 뭐. 그러면 그게 자꾸 내년부터 축축이 되잖아. 그거 없애는 거는 간단해요. 그 항이라고 있어요. 저거 없애는 거. 그거 한번 간식 차가고 넣으면 한 70% 없어질걸요. 저 이끼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잔류가 네. 앞에 이제 인산들이 아무리 말아도 못 먹는 인사는 인사 아닙니다. 먹어야죠. 이런 인상이라고 네. 못 먹는 인사 그래서 이제 그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작년에 해볼게요. 요소만 내가 120% 갖고 이리 동사 짓거든요. 아무것도 안 넣고, 연도 많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요소만 갖고는 안 됩니다. NPK가 왜 맞아야 되지. 맞추는 게 힘들지만, 그냥 맞춰줘야 그래도 농사 짓기가 쉬워지. 그리고 변도 맞으면 더 해요. 작년에 뭐, 노균도 오기 전에 내가 약을 쳤거든요. 100개 쳤는데,
올해는 그래도 버티는데 작년에는 뭐 그냥 저도 그냥 해결이 안 되더라고. 상먹거든. 뭐 석회 고르게 치고 뭐 녹일 먹어도 밖에 뭐 제필도 따라오지 이런 게 비닐 끝에도 2장은 더 먹더라고요. 가시개로 잘라낸다고 그거 뭐 잘라내도 해결이 안 돼요. 심하면 또 줄기도 타고 들어가게 되고. 근데 저는 지금 적장을 보면은 지금 적장은 이제 고를 높게 하거든요. 네. 근데 요거 지금 좀 낮은 편이거든. 중간 지금 시설하는 농가에다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가서 온도가 엄청 높더라고. 여기는 더 높아요. 그렇게 온도가 엄청 높더라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그게 좀 많잖아요.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내가 볼 때 최고 이게 충전기 온도 차이잖아. 그거 해결하는 게. 그래서 구멍도 뚫었는데요. 가끔 하는 거 구멍도 별 효과 없어요. 다른 거는 매한 똑같더라고요. 오늘 이쪽에는 듣다가 말았어요. 좀더 넣고 덮기도 넣고 에이 모르겠다. 니가 기 가고 나 그렇게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3월 20일 날요. 기비. 네. 좀 빨리 나오는데 좀 3월 12일 날 가야 돼.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끝나고 지배된 처리하고 나서 1차 지배리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발걸제를 한번 넣고. 1차 지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RT우기 시작할 때는 네. 아까 말한 돌돌돌 넣고 거기다 3일 대용으로 요소를 네. 많고 정도 넣는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2차 지배된 처리까지 넣어주나요? 1차 지배리하고 뭐 아미노산이 한번 넣고요. 2차도 볼 수가 있거든요. 심하면. 이렇게 아미노산 한번 넣고 2차 지배리 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돌돌돌로 출발하죠. 2차 지배를 처리한 다음에 네. 돌돌돌로 네. 출발하고 그럼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오고 이제 AK 넣으려고 준비하고. 지금 NK 되신다고 지금 NK로도 NK라고 하면 질소를 끊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질소를 나는 저는 넣겠다게. 그래도 한 가지만 넣는 것보다 오래 넣는 거는 좀 덜해요. 요소를 넣은 게 뭐 당이 올랐다가 떨어지더라. 물 좀 주고요. 알도 싶어요. 그 간격을 일주일 단위로 하시나요? 아니면 5일 단위로 하시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쁘고 노란건 그 다음날 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시작하면만 뭐 열흘도 갈기고, 요 앉아가지고 입이 노랗다, 안 변한다 이러면 뭐 3일 연장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수확을 늘었다고 그래. 저희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11월 초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상수하고 얼마 정도 소리 오잖아. 아니, 제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해가 틀리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만 하면 우리 보통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면 빨리 따고 이파리에서 저장량분을 해서 다음에 사용하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장님 같이 11월달 거의 따시면은 사실 입에서 할 그 다음에 쓸 저장량분을 생성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도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 이렇게 보면 포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럼 지금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아니면 농약방에서 얘기하는 저장량분이 부족해가지고 저장량분 얘기만 하거든요. 도장장군요, 네. 지금 나무 발색으로 변하고 있잖아. 또 뭐, 아니 그게 또 뭐요? 나무 갈색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동숙 되잖아요. 그럼 단풍만 좀 해드리면 되잖아요. 뭐 남들은 많이 달면 다음에 안 달린다며요. 왜 안 달리는데? 위로가 저렇게 안 달리죠.
그게 비료가 어느 정도는 되면 지만하면 달아줘요. 그러면 이거 수확하고 전지는 전지는 12월 달부터 심기만 합니다. 12월 달부터. 네. 뭐 발간 잡고 저는 뭐 발간 잡고 천천히. 근데 이제 할수록 이제 안 그래가지고 늦게 하면은 나중에 전지에서 물이 많이 서 쓰레기 많이 쓰잖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12월 달부터 해요. 그냥 크리스마스쯤 되면 전지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좀 일찍 하는 건 상관없잖아. 상관없지. 너무 늦게 하는 게 문제지. 그러면 뭐 5개나 10개에 한 개 물 조금 떠다 몇 번 떠다 말아요. 근데 늦게 하는 것들은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찍 합니다. 네, 우리 그 맹장님 지금 이제 이때까지 농장 현황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요 부분 부족한 부분은 또 맹장님한테 또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고 우리 맹장님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땀을 찰찰 흘리네. 다리 적어야 온도 딱 맞는 온도가 맞는데. 여름엔 덥지요. 우리 맹장님 포도농장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예. 포도가 매일 연다고 해서 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년 열어도 이 종 자체가 다른 종보다 생식 기능이 좋기 때문에 많이 여는 거거든요. 생식 기능이 좀 부족한 종들은 많이 착과를 못해요. 그게 사이마스켓이 다 수학 품종이에요. 그리고 향이 좋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소비 선호도가 조금 높은 거. 일반 종들은 과수가 향이 안 좋으면 우리 선호도가 떨어져요. 근데 향이 좋고 우리가 기호도가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겨울에 먹으려 그러면 우리가 붉은색이나 노란색이나 색깔이 있는 거 좋은데 겨울에 따뜻한 색. 단점이 겨울에 우리가 붉은색이 되면 잘 먹을 건데 감이라든지 밀감이라든지 색상이 원색이면 따뜻한 색. 그럼 여름에 그린 청색이나 우리가 녹색 같은 거는 시원한 색. 그 색상에서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기에 우리가 아무리 과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공기에는 과일을 잘 먹어요. 몸에 함수량이 필요하고 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근본적으로 몸이 많이 땡겨요. 그래서 공기에는 수박이 비싸서 수박을 사 먹어요. 그런데 약간만 온도가 떨어지면 참외 같은 거 안 먹는 분이 많아요. 참외는 나이 많은 분들은 장이 약하고 몸에 열이 부족한 분들은 참외를 좀 안 먹어요. 또 오이를 줘도 잘 안 먹어요. 찬성기를 가진 그런 성분. 그러나 우리 사이마티켓은 당분이수가 높기 때문에 겨울에도 먹는 거죠. 그리고 먹을 때 드실 때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불편함이. 그리고 지금 요즘 식생활에 뭐 샐러드라든지 이런 거 하는 과일 자체가 이런 먹기에 좋고 이것도 우리 케이크에 얹어가지고 색을 내는데도 편리하고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진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재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장 규모에 맞춰야 됩니다. 시장 규모. 그리고 내가 어느 시장에 출할 거냐 그런 단계죠. 그러면 앞으로의 국제의 벽이 조금 무너져요. 국제의 벽. 그러면 외국에서 싼 것이 중간에 중상인들이 많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걸 팔기도 하고 역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가 바나나 많이 먹는데 바나나 국내에 재배하는 것이 안 많습니다. 그 조금만 재배하니까 양이 조금 늘어나니까 가격이 국내에 자기가 투자비 생산비에 수익이 안 맞다 그러거든요. 바나나도 국내에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도 있고 뭐 많이 있고. 그리고 저것들이 바나나가 국내에 들어가 노지 심으면 여름에는 화초 우리가 조경용으로 겨울에 얼어 죽고 또 올라와요. 이놈이 이제 안 죽고 살아요. 심어놔도 전국을 다녀보면 노지에 길가에 심어놓은 바나나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겨울에 얼어 죽고 여름에 살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의 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품질을 해야 된다. 소비층이 계속 바뀝니다. 앞으로는 지금의 소비층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 다니면서 소비를 하면 앞으로는 택배 외에는 소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택배 외에는. 지금 변한 거와 더 많은 우리가 소비자가 요구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우리 그 소비자 요구도가 높아졌을 때 우리가 방금 우리 맹장님이 말씀하신데 알이 송이를 꽉 채워가지고 집어 던지도 탈립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사이마스케치 맹장님이 아까 포도 송이가 안에 꼭지에 힘이 일게 들어있어야 된다. 이 힘이 들어있어가 요거는 우리가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 탈립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포도 샤인머스켓은 탈립이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다닐 때 여기 꼭지가 안 빠지거든요. 요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이 비은 거 보시죠. 시방이 비은 것 때문에 어지간히 키우도 이렇게 쪼그러져도 오물 쭈그러져도 잘 안 터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샤인머스켓이나 거봉 같은 거 우리 포도들은 우리 샤인머스켓 말고 거봉, 캠벨 이런 것들은 씨가 들어있거나 씨가 없어도 여기 빈 공간 잘 없어요. 그럼 잘 터져. 그 유색 계열은 우리가 그 색나는 시기가 지나면 그냥 숙성은 안 시키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샤인머스켓은 조금 우리가 수확기가 좀 지나도 맛을 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장점을 우리는 많이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이 우리가 8월 13일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포도가 질병이 올 건데 이런 앞으로 질병이 포도의 질병과 우리 모든 과수의 질병들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앞으로 이제 많이 추적해 가야 됩니다. 처음에 온도, 습도, 그 다음에 균사체겠죠. 그런데 이것이 요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균, 요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것, 이런 병들은 바로 균사체가 크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를 가져서 뚫고 들어갑니다. 바로 직접 뚫고 들어가는 균과 간접적인 영향을 가져가는 균들을 우리가 분류시켜야 돼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거. 올해 작년에도 그 경산의 청도 복숭아, 경산 복숭아가 탄저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탄저병이라는 건 요건 온도, 습도, 균사체. 그럼 과일이겠죠. 과일의 안전 균은 뚫고 들어가요. 요놈이 과일에 앉았거나 어떻게 앉을까 여기 움직인다는 거예요. 숨을 꼭꼭 쉬고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 팔에는 안 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잎에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안 뚫고 들어갔는데 과일에 뚫고 들어가는 원인을 앞으로 더 밝혀야 되겠는데 복숭아에 뚫고 들어가 탄저병이 걸렸는데 복숭아 잎은 탄저병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왜 안 뚫느냐는 거예요. 복숭아는 뚫고 들어가 탄저병이 되는데 복숭아 잎안에 탄저병이 안 떴어요. 그건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얘네들도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에너지를 주 모체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균이 칼퇴한 에너지. 왔을 때와 얘가 왔을 때 어떤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건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도, 습도, 그 다음에 균. 여기에서 우리가 잿빛 곰팡이. 예, 그리고 우리가 배추 무름병. 그 다음에 생강의 노란병. 생강의 흑색소병.
얘네들은 균이 이렇게 되어 있으나 얘네들은 균의 플러스 영양원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여요.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돼요. 1A라는 게 있어요. 나무에 여백.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요 영향을 받아야만 이 균들은 탈피해요. 그러면 그걸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차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균은 요 균들도 다시 더 추적해 가봐야 되는데 얘네들 균이 왔을 때 돌멩이를 뚫고 들어가 살 수 없거든요. 돌멩이를 돌을 뚫을 수는 없어요. 산적병이 돌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종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균은 균의 포자가 왔을 뿐이지 포자 자체는 왔던 상태이지 탈피를 한 건 아니거든. 포자 자체가 얘네들은 땅속에 워낙 많이 있어요. 마늘을 심으면 마늘에 병이 흑식균이 있고 생강을 심으면 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를 키우면 잿빛곰팡이 이미 있어요. 그러나 잿빛곰팡이를 없게 만드는 거하고 있게 생기가 자라게 하는 두 가지가 방법이 다르다. 얘네들은 여백을 안 맺으면 된다. 여백을 안 맺는 이 식값이 중요하겠죠. 비료량. 그러면 이파리에 일액이 맺으면 그 일액 속에 있는 영양소는 그 병의 원상이 돼요. 우리가 캠벨 포도에 화진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건 화진이 아니고 포도 꼭지, 포도 알맹이 꼭지를 잿빛곰팡이가 먹어버리는데 그 잿빛곰팡이가 먹게 만든 거는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나왔다는 거죠. 여백이. 그러면 여백을 갖다가 아침에 씻어버리면 잿빛곰팡이로는 안 와요. 씻어버리면. 요 병들은, 요 균들은 균의 포자가 독립이 되어 있으나 탈피를 못하고 성장을 못하는 방법은 맹물의 상태에서는 못해요. 그럼 이건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죠. 그럼 우리나라에 농약을 치는 걸 전략할 수 있다. 농약을. 그러면 잿빛곰팡이가 이 파리에서 붙었는데 여백 10주를 타고 가요. 균의 여백이 여기에서 묻어있는 여백 이래기를 그러죠. 이슬 방울이 줄줄 흘러내리면 여기서 말라있는 요 영양소가 요 영양소에서 농축이 되면 이게 농축이 되면 얘가 상처가 나요. 잎이 아실까시 말라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균은 미리 와 있어. 선전. 잿빛곰팡이는 먼저 와 있어. 무름병이는 먼저 와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는 위치, 좋아하는 위치에 날아와 있어요. 그 잎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럼 여기에서 먼저 와서 잎의 털에 기생을 해, 살아있어요. 그러나 요거는 살아있을 뿐이지 균의 휴면 상태의 균은 휴면 상태로 그냥 유지시키는 방법 우리는 여백을 안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봄에 포도에 맹물 시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백을 씻어버리면 발생 안 하니까. 이제 이해되나요? 그래서 무름병이나 이런 시드름병이 많이 왔는데 그 균을 역으로 추적하면 그 균이 발생하는 이 시값이 얼마냐? 비료량. 병 발생과 병 발생하는 이 시값. 그 다음에 이래 되겠죠. 그러면 병 발생과 일액이 없는 일액 속에 영향이 없는 게 있어요. 여백 속에 영향이 없는 시스템이 있어요.
기준을 보면 요것과 요것과 요것 차이는 여기에서는 0.3 이하는 여백 속에서 병을 안 일으켜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곱 병 발생이 많은 거는 0.6에서 0.8의 이식값이 됩니다. 그러면 1액이 없다 하는 이식값은 1.2 이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병이 발생이 많이 하는 이식값과 병이 안 나오는 이식값이 나옵니다. 그 맹장님 올해 이식값이 조정해서 얘가 병이 안 하는 이치까지 끌어올리나. 그럼 작년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병 발생이 다르겠죠. 여기 건강도가. 작년에는 이 포도밭 들어가서 10분 가지고 많았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잿빛이 많이 붙어있죠. 녹음병 많이 붙어있죠. 가지가 등숙이 되는데 올해는 등숙이 많이 됐죠. 그럼 올해 관리 방법 프로그램이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많이 먹고 잎이 두꺼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자체는 하우스가 낮은 쪽에는 햇볕에 걸린 게 있고 약간 높은 데는 잎이 건강해 작년보다. 못 느끼시는가요? 전 이 밭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살짝 지나만 갔죠. 앞에만. 입구에 왔다 갔다 두 번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서서 맹장님 오늘 송객 맹장님 한 거를 다 읽어내고 있잖아요. 작년과 올해는 달라요. 그거는 우리 가원이 똑같은 밭에서 해마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토양도 같고 우리가 그러나 비배 관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 비배 관리 방법이 제일 첫 번째 해당하는 게 초기에 우리가 맹장의 기비야 초기 연면시에서 행동이 바뀌어요. 초기 행동. 초기에 얼마나 바꾸어지냐에 따라서 여기 바뀌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등숙이 되고 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등숙이 되고 나면 겨울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단계에 와서는 우리가 이런 병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과일을 키우고 가는데 이제 앞으로 태풍이 불고 이런 경로를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늦게 11월 달에 따기 때문에 모든 걸 겪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일찍 딸 수 있는 분은 최대한 일찍 따는 게 좋겠죠. 시장 갈 때. 그런데 어중간하게 따면 가격이 너무 폭락하기 때문에 가을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을까지 가면 어떤 원인으로서 병이 안 할 거냐. 병은 약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잿빛 곰팡이가 들어서 10줄을 타고 들어가면 이 10줄에 들어는 건 잿빛 곰팡이 못 잡아요. 나무 연맥에 들어가면 연맥에는 약을 치도 약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균을 못 죽인다는 거예요. 연맥 자체는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못 죽이겠죠. 연맥에는 균이 들어가면 못 잡아요. 그럼 우리는 이 가에 있을 때 가에 있는 균을 포자가 껍질을 못 붙도록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균이 못 붙도록 하는 균이 먹이채를 없애야 돼요. 균이 먹을 것을 없애야 돼요. 우리가 약을 치는 것보다 맹물을 10여 분도 어떻게 돼요? 균은 이거 4번 씻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잎에 있는 이동을 해버리죠. 그럼 잎이 얇아지거든요. 얇아지면 또 어떻게 되십니까? 여백을 맺겠죠. 여백을 안 맺으려고 하면 이파리에 여백을 안 맺으면 잎 속에 탄수화물이 많아야 돼요. 그 탄수화물을 늘리지 못하면 여백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진녹색으로 두껍게 만들고 부드러워야 돼요. 얼마까지 해야 되냐? 제사밥 뚜껑 뒤로 뒤집어져야 된다. 우리 맹장의 이파리가 뒤로 뒤집어지는 건 그리 많지 않죠?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확기가 빨라져 버려요. 성장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더디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 맹장이 다 잘 해놨어요. 그러나 잎을 살을 더 찌우면 숫기가 땡겨버립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숫기가 땡길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잎에서 탄수화물 농도가 많아서 그 사이마스의 특성을 따라가는 거죠. 영양이 부족해서 뒤로 간 게 아니고 앞으로 당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을 살을 얼마나 찌우냐 안 찌우냐 그 차이겠어. 이파리를. 그래서 사이마스켓의 병을 없애려면 잎을 살을 찌워라. 살을 찌워서 이파리가 오므려지는 게 아니고 독립된 이파리들이 혼자 있는 게 펴져서 이 단계를 넘어서 뒤로 까디집어야 돼. 까디집어야 부드러워야 돼. 그럼 딱딱하고 뻣뻣하다는 거는 영양소가 없고 잎이 얇고 힘줄이 굳다는 거예요. 연맥이. 지금 우리 각자의 농장들에 갔을 때 더위를 탄다. 그 더위를 탄다는 거는 잎 속에 함수량을 많이 못 가지고 있다 소리겠죠? 물을 준다고 함수량을 챙기냐? 그렇진 않아요. 물을 줘도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만큼만 물을 먹지 그 이상 뱉어버려요. 뱉어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백이 나오겠죠? 여백이 나오면 제피곰팡이 오게 되죠.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우리가 균형 시비해서 물을 줘라. 네, 예전에 물을 줄 때 맹물을 준다고 해서 전체가 답은 아니다. 물을 준다고 해서 가뭄을 안 탈 거냐? 그렇진 않아요. 물을 준 거는 도리어 질병을 일으킨다. 질병을. 잿빛곰팡이 병을 발생시킬 수 있어. 왜 어중간한 이시, 여기에 병 많이 발생하는 이 시값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물을 줘버리면 질병이 많이 일어나버려요. 여백을 많이 매져, 더 많이 매져. 그러면 이 시값에서 올려야 되나 내려야 이 차이겠죠. 내린다고 해서 좋아지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리면 이 경로를 거쳐야 돼요. 중간 과정을 거쳐야 돼요. 중간 과정에서 병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중간 과정에서는. 왜? 여기에서는 일액이, 여백이 많이 나오니까. 여백 속에 영양이 여기서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비료량을 적정히 못 맞춘 거는 100%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옵니까? 여름에 제일 많이 오는 병이 뭡니까? 잿빛곰팡이, 녹균병, 이런 흰가루병이 오죠. 그럼 오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딱딱하게 굳혀서 하는 방법이 있고, 굳혀버리면 여백이 적게 나와요. 석회 보르도 세게 때려가지고 단단히 굳혀버리잖아요. 그럼 일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돼? 늦게 따겠죠.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이제 우리가 병도 알았고, 원인도 알았고, 다 아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도 알아요. 좋게가 빨리 따느냐? 아니면 늦게 따느냐? 늦게 따려면 굳혀야 되고 영양이 부실해 늦게 따겠죠. 밀리게 뒤로. 그래서 비료를 적게 작게 주고 잎을 딱딱하게 붙이면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늦게 딸 수 있어요. 일을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빨리 따야 가격을 비싸게 받을 거냐, 늦게 따야 비싸게 받을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봄에 크게 키운 것들은 그 크기를 다 키울 때까지 잘 안 익어요. 그 봄 세포량이 문제가 되거든요. 봄에 세포를 많이 늘려놨을 때는 자기 세포량만큼 크고자 하는 자기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DNA상. 그럼 봄에 크게 키워도 세포량을 늘렸다. 옷 피고 20일 가량. 그럼 연매집이 해가지고 잘 키웠다. 그러면 과일이 크겠죠. 그럼 큰 놈은 많이 먹어야 돼요. 큰 놈을 적게 먹으면 알이 안 차요. 알이 찔쭉하게. 그럼 우리가 수학 때 포도가 그 알이 꼭지가 쏙 들어간 거 있잖아요. 벽곡이. 그 벽곡이 튀어나오고 그 알이 꽉 차가지고 안에 그 시방이 빈 자리까지 알이 차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로를 겪으려고 하면 비료량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자세히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비료량을 보면 이 정도 이식값이 1.2 이식값은 100평당 약 10kg 먹어야 돼요. 1.2의 이식값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100평에 10kg의 비료량을 먹어요. 10kg, 10kg. 그럼 10kg를 먹으면 이식값이 여기 먹으면 플러스 0.4 정도 올라가요. 이거는 맞을 수도 없다. 100%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1.2에서 0.4를 한다고 해서 1.6이 되겠죠. 여름에 최고 맥시멈 이식값 1.8이야. 그래서
1.2 이하는 여백을 맺더라. 그래서 병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병원체는 그걸 우리가 너무나 많아서 균을 다 죽일 수 없어요. 잿빛곰팡이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일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우리는 경쟁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 죽일 수 없는 병은 우리는 싸워서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강원도 고냉지 배추에 여름에 무름병을 하는데 무름병 여기 있죠. 살균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효과도 없다니. 치료도 안 되면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 소비자면 싫어하는 약을 칠 필요 없잖아요. 왜? 이 식값으로 맞춰서 병 안 오게 만들어야 돼. 여백을 안 맺어가지고. 굳이 약을 친다고 효과가 없다. 최근에 서산에 생강들이 다 죽고 있어요. 그 농가에 뭐하고 농약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균제를 쓰고 있어요. 서산의 생강밭에 살균제 치는 사람은 무식한 놈이라 그랬거든요. 답이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균제, 살충제 치면서 뭘 넣었느냐? 살균제, 살충제 치면서 거기다 섞었던 게 영양제. 영양제 제가 잎이 새카매지거든요. 그러면 살았다가 말았다, 살았다가 말았다. 그러면 비료를 안 주면 생강은 결국 죽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재배 농가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알아야 되겠죠. 농약은 작년보다 배로 많이 치는데 병은 더 하더라. 그건 뭐겠습니까? 요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토양의 비료 양 때문에 이랬다. 잎이 진녹색으로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진녹색으로. 진녹색으로 들어가면 함수량이 많기 때문에 기공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오겠죠. 많이 가진 게. 그러면 낮에 더 안 탄다는 거예요. 덜 탄다.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절의 비료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균행 시비를 하는 거는 기본이죠. 우리가 균행 시비.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자라고 있는 포도한테 지금 네가 뭐 먹고 있나 그래도 답을 안 하죠. 네 지금 뭐 먹고 있어? 어떤 게 부족해서 네가 달라 그러냐? 물어보면 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 잎을 볼 때 힘줄이 연맥의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되어 있으면 가리가 많다. 그리고 아랫잎이 밑에 잎이 하나하나 죽어오는 간다. 그건 비료가 부족하다. 이파리가 살이 쪄서 펴져 있고 부드러우면, 두껍고 부드러우면 그거는 비료가 충분하다. 지금부터 우리가 포도가 수확기에 빨리 따고 싶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을 가죠. 8월 15일에 여름이 끝나지 않습니까? 한가만 농구에서는. 그럼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에 가리가 필요하겠죠. 가리와 질소가 동시에 들어가고 빳빳하게 되겠죠. 많이 먹어갖고. 그럼 빨리 익어버리죠. 비료량이 많은 상태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뿌리고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럼 빨리 익어요. 한 2년, 3년 전에 그 영천에서는 포도 빨리 익히려고 추석이 가까우니까 매일 아침마다 물을 뿌리고 포도밭에 매일 아침 물 뿌리면 어떻게 3일에 한번 영양제 쳐줘요. 안 그러면 잎이 얇아져요. 호흡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빨리 익히려고 그러면 익힐 만큼 얘가 뿌리에서 포도 이파리에서 건강해야 돼요. 먹고. 그럼 건강한 잎에 있는 영양소를 이동시키면 어디 왔다리 갔다리 하면 누가 많이 먹어요? 포도가 많이 먹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포도가 자꾸 먹어버려요. 왔다리 갔다리 하게 못하게 먹으니까 석회 포도되게 딱 굳혀놨죠. 굳혀놓으면 일을 안 하고 가만 뻗치고 있잖아요. 그럼 굳히면 생산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굳히는 것도. 우리 환경에 따라서. 우리 집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포도를 일찍 못 따고 그런 시기에 딴다. 그러면 여름에 어떻게 돼요? 잎을 딱딱 굳혀놔야 되겠죠. 일을 못하게. 왔다리 갔다리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포도가 안 크겠죠. 그럼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균들도 딱딱하고 여백이 안 맺으면 안 오겠죠. 그건 석회 보레이 나쁜 거 아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여 밑에 우리가 포도 봉지를 싸가지고 여기 달려있단 말이에요. 안에 포도가 이렇게 있죠. 안에. 그런데 요 봉지가 이렇게 거꾸로 열려있단 말이에요. 복주머니처럼. 그럼 요 물방울이 여기 들어가면 송이 꼭지가 말라도 보시죠. 송이 줄기가. 그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여기 말른 거예요. 누렇게 말른 거 있죠.
그럼 어떤 건 안에서 알이 탈익된 것도 보이시죠? 그 결국은 우리가 주는 비료량이 적다는 걸 여기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안에 포도 알맹이가 떨어지고 여기가 송이 줄기가 여기 뭡니까? 여백이면 여기 잡은 데로 여기 있잖아요. 말라 죽은 거. 그럼 우리는 잿빛 곰팡이 해고 녹균병을 했다는 거예요. 병이 발생했을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시가가 낮았기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풀어보면 두 개의 연결고리 물려있습니다. 연결고리. 비료량을 적게 주면 여기에 꼭지에 마른 병이 옵니다. 꼭지 마른 병은 누가 오느냐? 여백이 떨어지거든요. 여백이 떨어지는데 여백이 떨어지면 누가 옵니까? 잿빛 곰팡이나 무릎병이나 이런 부패병이 여기 균이 먼저 와 있어요. 그럼 요 물방울이 농축이 된 거죠. 농축이 돼서 균이 활성화돼서 뚫거든요. 그 활성화를 포자가 씨앗이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백에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얘들은 발생을 못해요. 영양 공급이 먼저 선제해요. 영양 공급이. 균 자체는 휴면 상태입니다. 얘들은 균이 살아있는 균인데 휴면 상태인데 휴면 상태를 활성화시키는 여백에서 영양 공급은 이래요.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알이 탈립이 됐거나 중간에 흰 줄기가 말랐다면 그거는 우리는 비료량이 적었다. 그래서 비료량이 수확기에 대해서 충분히 비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포도가 품질이 좋은 게 생산됩니다. 그래서 연면시비를 해서 도와주는 것은 뿌리에 영양이 많이 내려갈 수 있고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건데 이 채워주는 것은 영양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파리가 각자가 에너지원이 달라요. 식물은 생식 기능을 어느 쪽에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영양 생성이 작게 하는 건 작게 줘요. 왜 그러냐? 영양이 안 오는 곳에 계속 주는 건 자기는 손실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래 위나 잎이 포개진 데는 우리가 영양을 줘서 영양을 동일하게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연면식 안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늘이 찐데 잎은 영양 생산을 적게 하니까 내려가는 게 적어요. 내려가는 게 적으면 뿌리에서 작게 내려오는 놈은 그늘에 있다. 그늘에 있는 걸 굳이 키울 필요가 없고 채활시켜야 되거든요. 채활시켜야 돼. 그래서 그늘에 있는 잎은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포도는 단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포도 줄기가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 매디가 있다. 요 마디에서 영양을 축적해서 여기 그늘에서도 영양을 가져와요. 이 마디가 큰 게 뭡니까? 우리 고추가 마디가 크죠. 근데 아랫잎이 잘 안 죽어요. 뿌리에서 오는 영양을 다 받아서 쓰니까. 영양이 뚝 떨어지고 영양이 없으면 아랫잎을 죽이는데 고추가 이 마디에서 올라간 영양소를 여기 축적을 한번 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잎이 먹어요. 이 이파리. 그리고 여기 또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나 말기나 우리는 잎에 영양을 공급을 해야 되면 가지 간에 격차가 생겨요. 왜? 내려가는 양 때문이죠. 내려가는 양에 의해서 올라오는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병이 온다는 것은 잎이 얇다. 잿빛 곰팡이 온다는 것. 그래서 잎 두께를 계속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봉지가 우리가 싼 포도 봉지, 이 봉지가 오염이 안 된다면, 오염이라도 이상이 없고 버릴 거라면 우리는 설탕을 충분히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연면식이. 왜 설탕을 써야 되냐면 잎에 뿌리에서 만든 영양소가 탄수화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급한 설탕이 되냐 탄수화물입니다. 그럼 빠른 시간에 제일 빨리 먹을 수 있고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연면식을 하는 순간에 그 다음날 여백은 적게 먹게 됩니다. 이파리 물방울 적게 맨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라있는 농축된 엿액의 농축액은 한번 우리가 연면식은 다 씻기지 않습니다.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영양제 치사하고 이게 다 쉽게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설탕이 들어갔다고 얘 균하고는 설탕하고 무관합니다. 요 균들은 설탕을 원래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란 아니기 때문에 설탕에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반응하냐? 여백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과 pH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pH. 그러면 우리가 여백이 여기 발생하는 요 농도의 pH가 요 농도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 pH의 반응과 영양의 반응이 또 별개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발생하는 요 시점에 여백이 나온 농축의 그 pH와 여백이 나와도 없는 pH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는 맹물이니까 없고 영양이 없고 요거는 영양이 들어있는 pH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송이버섯이 발생을 시키려면 많이 발생시키려면 요런 여백이 맺을 정도 이식값을 맞춰져서 소나무에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송이가 많이 나오고 어떤 애는 안 나오죠. 그럼 여름에 소나무가 영양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비가 오죠. 비가 왔다가 좀 안 오는 기간, 그때 계속 여백이 나고 땅이 쌓여야 되겠죠. 물방울. 그런데 비가 3일만 계속 와가지고 여백이 떨어지는 걸 씻겨내버리면 송이버섯이 안 만듭니다. 송이버섯이 만들려면 여름에 비 안 오고 소나무에 영양을 꽉 춥게 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도 떨어지는데 비가 한번 딱 오고 한 열흘 정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나무가 물방울 착 떨어뜨려. 그럼 거기서 농축이 된 영양소가 균사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누가 깨어나겠어요? 송이균이 태어나겠죠. 요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지금에 모를 뿐이지 다음에 다 알아지거든요. 지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포도를 잘 익히려면 영양을 줘서 잎을 두껍게 해라. 연면실 충분해져라. 그리고 지금 에너지가 부족할 때 100평에 관주를 한다. 관수. 칼라. 여기에서 요 방법. 이 방법을 하면 수세가 떨어지던 나무가 금방 발탁이 있어요. 관주법을. 요 방법을 쓰면 금방 일었습니다. 그 수세가 다운돼 가지고 포도가 비실비실하고 우리가 못 익힐 때문에 힘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바로 끌어올립니다. 뿌리로서도 탄수화물 먹습니다. 뿌리로서도. 그래서 영양관수법이 요 방법을 하면 빨리 회복됩니다. 그러면 주기를 하면은 그건 몇 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 5 내지 7일 간격으로 해야 돼요. 5 내지 7일 간격. 5 내지 7일 간격으로 2 내지 한 3회 정도 하면 얼떡이 있습니다. 그러면 숙기가 되는데 포도가 안 익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익고 있는데 영양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없는 건 뭐예요? 식물의 밥은 질소분에 질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밥은 뭐냐? 질소분입니다. 포도나무의 밥을 먹여야 된다. 식물의 밥에 해당하는 것은 질소, 식물이 반찬하는 것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요렇게 구성해요. 식물의 밥과 반찬을 나눠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질소만 주면 나중에 인산 다 먹고 인산 과다된 게 없어져 버립니다.
제주도의 백합 농사를 5년 동안에 요소만 주니까 인산이 딱 없어져 버려. 그리고 가리는 또 가다해. 가리는 과다 증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가리 과다. 근데 우리가 식물은 한번 동작이 떨어지면 이거 회복시키기는 어려워요. 회복만 딱 시키면 그대로 동작을 다 하는데 한번 떨어진 걸 다시 끌어올리니까 하늘 별따기만 어려워요. 한번 떨어진 걸 딱 끌어올리고 정상으로 올라오면 똑같이 하는데 떨어진 걸 다시 복구시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방법. 그게 아주 기준값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돌려놓느냐 기준값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은 내 가수원이 오후 3시에 상권들이 오는 밭에 잘 말을 잘 들어요. 시원하니까 가리가 있어도 말을 잘 들어요. 근데 해질 때까지 양다리 가수는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가을에 따른 단감 같은 경우 우리 창원에 오후 3시에 상권들이 오는 사람은 봄에 21자씩 복합비를 주고 소그름 주고 여름에 NK 주고 농사가 잘 돼 커요. 근데 자기 밭에 양날에는 그 방법하면 안 됩니다. 그 자기 친구들이 왔을 때 우리 밭이 좋으니까 야 친구들 우리 밭에 가서 보고 너희도 그래 따라 해라. 그럼 친구들이 양날 밭에 다 망해버려. 양달일 때는 9월 초까지 요소비를 줘야 되고 음달에는 8월 중순에 NK를 줘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달라요. 엄밀히. 저쪽에 예산에 가면 쪽파를 많이 심어요. 서산 예산에 가면 여름. 봄하고 겨울에 농사 잘 지은 사람은 여름에 농사 안 돼요. 그 사람은 채비를 많이 했고 복합비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심으면 다 녹아버려요. 가리가 많아서. 가리가 많아서. 그래서 비료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가리는 더운 비료, 요소는 시원한 비료. 두 개는 분리시켜요. 엄연히 분리돼요. 가리는 따뜻한 비료, 더운 비료. 그리고 요소는 시원한 비료. 그 왜 요소는 시원한 비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질소를 먹고 탄수화물 만드니까. 질소를 먹고 탄수화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산에 있는 우리 배경맹장님이 복숭아밭에 요소비료만 주거든요. 그럼 복숭아 크고 작아요. 단단하고 당도도 있고 2년 동안 요소를 줘도 아직까지 가리가 많아서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뭐 개를 키워가지고 개똥을 많이 쌌는데 개가 쌈밥을 먹고 염이 녹겠죠. 그런 거라든지 퇴비를 많이 주는데 나무가 노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도 유목 때 퇴비 많이 준 사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한 해에 끝이 안 나요. 몇 년간 따라간다는 거예요. 확인이 안 돼요. 왜 그러는지. 포도나무 자체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제주도 밀감나무가 밭에 가면 잘 확인됩니다. 퇴비를 줘버리면 그거 풀린 나무 이만히 크고 4년 언생 되면 이렇게 크고 안 풀린 나무 요만해요. 그러면 안 풀린 나무는 한 상자도 못 따요. 10kg도 못 따요. 풀린 나무는 어떻게 60kg, 70kg 따고 있어요. 한 나무는. 그리고 우리가 퇴비, 토대 퇴비 좋다고 한 방에 팍 주는 순간에 농사를 몇 년 동안 안 되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에 들어있는 모선 성분이나 가리 성분이 제일 영향이 크더라. 그리고 우리가 가원에서 나무가 청태가 끼는 거 10%게 그거는 이미 균형이 깨졌어요. 인산을 먹고 잎으로 초에 못 내고 나무 껍질로 초에 내고 있거든요. 껍질로. 그래서 그 인산 성분이 껍질로 균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무가 12%게 청태가 끼어요. 그걸 질소를 줘서 순환을 시키면 청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알아야 될 건 매번 농사 지을 때만 토양 분석 꼭 해야 된다. 토양 분석해서 그 분석표를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그 분석표에 맞춰가지고 비료 좀 주는 게 낫다.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되면 안 됩니다. 농사가. 우리는 샤이마스케 비가리, 하우스, 가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가 안 맞는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가온의 비료가 어떤 특정 양분이 농축이 늘어나거든요. 그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농사가. 작물이 안 돼.
그리고 더위를 많이 탑니다. 더위를. 제주도의 밀감이 하우스에 있는 게 다 터져버려요. 무엇 때문에? 질소를 안 주고 인산가리 퇴비를 많이 줘가지고 거의 농축이력이 터져버려요. 그게 언제 터지냐? 지금부터 터져요. 고온 열상으로. 샤인마스켓도 가리가 많은 농장은 안 크는 경우도 많아요. 요리 쟁쟁하해가지고. 가리 가다 때문에 안 자랍니다. 물론 가리 가다를 시키면 당도가 높은 것 같지만은 소비자는 싫어해요. 그 노랑하게가 당도가 높은 거 좀 알이 달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목구멍이 쎄해요. 그런 포도 먹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포도 당도가 좋다. 그런데 그 포도 이파리 보면 누렇게 얼금얼금한 거 있죠. 이파리가 누래 해가지고 마그네슘 결핍을 그러죠. 그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고 가리 가다입니다. 그게.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그렇게 여기에 마그네슘 결핍의 이파리처럼 된 데다가 또 마그네슘 살포하고 있고 땅에다가 마그네슘 주고 있어요. 토양 분석표만 믿으면 됩니다. 토양 분석의 성분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리 가다 고온열상 때문에 과피 고온열상에서 세포가 굳은 거죠. 세포가 경화가 돼가지고. 세포가 경화가 된 거는 우리가 상주퉁시 홍시에 먹으면 안에 먹방인 거 있죠. 그게 가리 가다 고온열상으로서 세포가 굳어서 탄이 뭉쳐있는 거거든요. 홍시에 보면 대봉시 가서 홍시에 보면 까만 갈건 백인 거 있죠. 그게 가리 가다 고온열상으로서 세포가 굳은 거예요. 우리 부유단감을 깎아 먹어도 전백인 거 있죠. 그것도 가리 가다 고온열상에서 탄닌이 경화가 된 거죠. 사이마세켓이나 캠벨이나 포도를 먹어서 털보만 나는 거 있죠. 그거는 여름에 가리 가다 고온열상입니다.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오늘의 중점되는 거는 우리가 균형 시비를 맞춰야 되는데 그 균형 시비가 제일 실체 조건이 토양에 있는 분석표입니다. 근데 그 균형을 빼기 위해서 뭐 동작을 해도 그건 허당이에요.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토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 가다가 땅으로 꺼져야 되지. 인산이 많고 가리가 많은데 땅으로 꺼지는데 하늘로 가야 돼. 이 둘 중에 하늘로 날아가더니 땅으로 꺼져야 되는데 포도 가수원에 이 파리에서 여백이 떨어지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시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질소분은 미생물이 먹고 없어요. 없어지는 건 질소밖에 없어요. 그 질소분은 우리가 배수가 안 돼가 좀 수분이 많잖아요. 그럼 땅에 나무가 때려가 버립니다.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플러스 정글이에요. 요거는 토양 마이너스 정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물이 오도 잘 안 나갑니다. 물이 담겨도. 그런데 질소는 마이너스 정글이기 때문에 물 따라 가버려요. 그래서 얘를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퇴비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유기물을 주는데 그 퇴비 속에 또 인산가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이 적정하면 퇴비를 못 주게 하거든요. 그럼 뭘 줄 거냐? 우리 볏짚을 까는데 볏짚이 또 토양에 오면 질소를 먹어버려요. 볏짚을 좀 두둑하게 깔아주면 앞으로 좋겠죠. 근데 기계 작업할 때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날리고. 그러나 볏짚을 깔아주면 좋은 효과가 나요. 낙엽이나 볏짚.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벌레가 많이 생겨 땅을 잘 뚫어줘요. 그러면 유기물 흡착이 잘 됩니다. 볏짚에서. 앞으로는 이런 방법. 그럼 두더지가 생기면 우리는 유막 코팅을 자주 해갖고 두더지 지렁이 잡아가 없애야 됩니다. 두더지가 와서 이게 땅을 뒤집어 작물이 장애가 많이 일어나요. 포도는 위에 뿌리가 많이 안 내려가거든요. 천근성이거든요. 그리고 사과나무가 또 천근성이에요. 뿌리가. 굵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밭에 두더지는 큰 장애가 됩니다. 우리 맹장님 밭에 오늘 오니까 없습니까? 뭐가 편합니까? 비늘이가 싹 없죠? 완벽하죠? 비늘이 없죠? 저쪽 밭에 큰 밭이 한 개 더 있는데 누나가 농사를 안 제가 맹장님 오래 했는데 다 걷어내 비닐이.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우리가 영향에 많이 미치는데 그거를 한 가지를 국한시켜서 안 된다. 방금은 온거 대한민국에 안 본 게 없겠죠?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울릉도 백령도까지 마라도 가파도까지 발로 다 밟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농민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농가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의 전국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계절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가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라고 포기를 못해요.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맞추기 어려운 게 농업이에요. 왜? 올해처럼 작년보다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기는 2도 이상 높죠. 몇 도 정도 높은 것 같지 올해는? 작년보다 2 내지 3도 높은 거지. 그럼 이게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 맹장님한테 저기에선 그 온도계를 드렸거든요. 여본들을 해라고. 그래서 걸음도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이마스케트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농사해요? 내를 위해서 저는 소비자를 농사해요. 내 소비자를 위해서 농사져야 돼요. 앞으로는 대규모의 판매되는 곳에 가면 더 10년 뒤에 되면 우리가 더 가격을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유통하는 업자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는 고품질에서 꾸준하게 소매로 직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맹품을 만들어가지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농사를 짓거나 우리 농장이 맹품이 돼야 된다. 시대가 이제 맞죠? 그래서 우리의 윤을 뺏기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요새 지금 이 뿌리가 한기씩이 순간적으로 차가이고 예. 쓰러지는 거 그런 거는 다리 기절이에요?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감자에 강의가 있습니다. 감자가 자라 있는데 감자가 이파리 한 개만 죽어요. 참깨가 있는데 한 놈 이파리 시들어요. 그건 뭘 뜻하냐? 비료가 부족하면 한 개를 표시해요. 한 이파리 팩 시들어버려요. 정확하게 보셨을 겁니다. 한 놈만 죽고 다른 놈 살리는 거예요. 감자가 꽃 필 때 다리가 이렇게 쭉 컸거든요. 그런데 수분이 35%, 40% 수분이 딱 맞아요. 그런데 감자가 위에 있는 이파리 한 개만 딱 시들어요. 한 줄기만, 요거만, 한 포기만, 한 개만. 이 다른 건 멀쩡해요. 왜? 네 놈만 잡기 먹고 우리는 살자. 이제 영향이 되죠. 그래서 한 이파리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뭐가 부족했습니까?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픈 건 뭐예요? 밥을 제때 먹고 있다. 질소분을 못 먹고 있는데 이 질소분을 못 먹고 있는 게 잎에와 뿌리와 동시에 있다. 이제 예전에요. 급하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 되겠죠. 연면식 두 개 동시에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뿌리에서 질소분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더 빠르겠죠.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걸 여기에 숨어있다는 거예요. 연면시비와 뿌리에 관주를 한데 연면시비라고 맹물을 뿌리 보면 바로 풀려버리겠죠. 그럼 단점은 뭐겠습니까? 뿌리에서 가져와서 그 영양을 보충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럼 요소는 감자하는 거는 기간이 식상 태가 바뀌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니 아모니테도 먹어요. 아모니테도 먹어도 이상은 없어요. 요소는 연면시비에도 이상이 없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정확한 에너지가 되려면 질소가 아니고 탄수화물로 전해야 돼요. 요소하고 설탕하고 그렇죠. 이거 제거하고 그 3일 전에 했고 예. 3일 전에 하고 요거는 이제 어제 간주하고 그렇죠. 연면시비와 관주를 하되 그러면 빨리 얘들을 장애를 안 받게 하려면 맹물시비가 순환을 시켜야 돼요. 돌리게 돼요. 그러면 저걸로 SD 분무기 가지고 한번 부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물만 뿌리면 일단은 이동한다. 이동한다. 함수령이 늘어야 이동하거든요. 함수령이 늘기 전까지는 뿌리 잎에서 못 가요. 우리가 그때 설치를 안 해도 예. SD 가지고 연면 시비로 불어 올리면은 예, 물을 뿌리도 됩니다. 그런데 병이 왔다면 아침에 물을 뿌리기 낫고 병이 안 왔다면 저녁에 물을 뿌리기 낫습니다. 기공이 닫고 난 다음에 압력을 채워줘도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근데 아침에 뿌리는 거는 이 시가 낮아가지고 이 시가 낮은 거는 아침에 물을 뿌리기 낫고 맹물을 지방이 낫고 이 시가 이제 올라가서 잎이 살을 찌웠다면 저녁에 물을 뿌리기 나아요. 그럼 포도 빨리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녁에 이제 뿌리주면은 반드시 저거를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100평에 간주하는 거 있잖아요. 예, 간주. 하나 예. 1.5하고 그러는데 1 내지 1.5. 15kg. 예. 상품 3만. 그럼 설탕 같으면 30kg. 안, 1000평이면 30kg. 30kg. 요거 같으면 50kg, 30kg에서 50kg. 그렇죠. 그래서 많은 거 아닐까요? 안 많습니다. 100평에 1kg 되면 0.08이 이 시간 안 올라가요. 지금 설탕 붓고 예. 요소 붓고 예. 사과 한 말.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우리 맹장님 호칭을 드리고 패를 못 드렸어요. 예, 우리 맹장님 패를 드려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 드리고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기에 보면 우리 명장 황금언론법 명장 포도 경북 상주시 송경식 기한은 황금언론법 식물 생력 이론을 이행하여 고품질 포도 다수학과 함께 타 농가의 황금언론법의 우수성을 선도하여 지역 농가 소득을 증대함에 있어 명장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3월 5일 황금언론법 대표 박기현 우리 명장님 같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명장님 국보급입니다. 정말 국보급입니다. 하여튼 우리 명장님 요 명장 호칭도 드리고 오늘 회사 이 패를 드렸는데 인사 말씀 한번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고 마치겠습니다. 예. 유받은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고 있던 마이크 땅은 가까이 있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명장님 앞으로 우리가 많이 아껴서 쓰입시다. 그런데 시도 때도 너무 괴해가지고 난주되면 지치게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저 조심스럽습니다. 육지에서 우리 명장님들이 총 9분, 제주도에 2명, 총 11명이 황금언론법 명장님이 올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다급한 마음에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명장님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갈 때 꼭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과 한 번에 배우니라. 이 사람 가고 저 사람 가고 난주되면 명장님 지치고 못한다. 그분들 지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에 와서 많이 배워가고 유튜브에 방송된 것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 그리고 포도를 배우는데 포도의 정답이 다 없습니다. 포도를 배우는데 포도의 정답이 다 없어요. 어디에 있냐? 단감에도 숨어 있기도 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서산의 생강에도 숨어 있어요. 강원도 배추의 강이한테 숨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각자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도가 익어가는데 포도가 잎이 누룩누룩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힘줄만 남아있고 누렇게 되면 마그네슘 결핍 그러죠. 쏘가서는 안 됩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고 배가 고파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여기 잎을 조사하면 마그네슘 결핍인데 실질적으로는 질소 부족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일은 김천에 전 시장인 밭에서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김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그네슘 결핍에가 마그네슘 연면식을 바닥에 줘요. 그러면 과다로서 매년 더 일어나게 역으로 처방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에서는 현실이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원인은 다를 수가 있어요. 원인은. 그래서 원인은 반대편에서 찾아야 될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헷갈리고 어렵죠. 그래서 연매시비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되게 무식한 놈이고 연매시비 지금만 조작하는 놈은 욕심 많은 놈이고 이것저것 부연 설명하면 그나마 괜찮은 놈이다. 이해됩니까?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어떤 에너지를 흡수해야만이 영양 흐름이 같아지잖아요. 식물은 동물이 아닙니다. 왜 동물이 아니냐면 식물은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동물과 다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생식 기능을 다 따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영양 생산이 적게 하는 것을 영양을 공급을 하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면식에서 거기에서 영양을 같이 뿌리로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체계라는 거. 그래서 우리 맹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자료들을
더 연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